2025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혼란스러운 전국 속에서 다들 새해 시작을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제가 연말이 되면 반드시 일주일짜리 독한 감기에 걸리는데 제가 정확히 12월 30일에 감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매년 연말에 한 번 걸리는 이 감기는 제가 한 해를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항체를 길러주는 좋은 감기라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견디고 지나갑니다. 아직 목소리가 제대로 돌아오지 않았는데 듣기 조금 불편하셔도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돌아가는 한국 정세를 보면서 뭐가 좀 달라지고 있는 것을 감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엄 이후 8차례의 방송과 500여 건의 기사 리뷰 등을 통해 계속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대세의 축이 스피커 수가 말한 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 이제 보이시는지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할 최대 명분이었던 부르기도 민망한 내란죄를 삭제한다고 합니다. 그걸 빼야 헌재의 탄핵 심리가 빨리 진행돼서 윤 대통령을 조속히 탄핵시키고 이재명을 대통령 자리에 앉히려는 꼼수라고 하던데, 아니 대통령 탄핵이 무슨 애들 장난입니까? 탄핵 소추안에는 내란이라는 단어가 38번 등장합니다. 다시 말해 탄핵의 제1명분이 내란죄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걸 빼고 탄핵 심리를 하자는 얘긴데, 이거야말로 누군가를 사기죄로 고소하면서 사기는 빼달라고 하는 것과 다름없는 아이러니이죠. 본인들도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 겁니다. 대세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걸 감지한 국힘의 친중 의원들이 탄핵을 각하해야 한다고 하나둘 숟가락을 얹고 있는 움직임도 보입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를 돌파하기도 했죠. 아무튼 그 요란스럽던 내란 소동은 이제 물 건너갔고 정치권에서도 대세의 흐름이 바뀌고 있음을 감지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틈을 타 여야의 친중 의원들이 모여 내각제로 개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론을 선동하기 위해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언론 플레이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기침이 하도 나와서 웃으면 안 되는데 각 언론사에서 쏟아내는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문구를 보면서 한참 웃었습니다. 한국의 대통령제가 얼마나 제왕적이었으면 지난 20년 동안 무려 3명의 대통령이 탄핵 소추됩니까? 오히려 그 반대 아닌가요? 지금 여야 양쪽에서 대통령제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내각제 개헌을 수면 위로 올리고 있는데, 내각제는 절대로 안 될 일입니다. 내각제는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힘을 못 쓰는 식물 대통령으로 만들어버리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친중 중진 의원들이 한국의 국회는 물론 정치권을 완전히 장악하려는 로드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은 벌써 포스트 이재명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즉 이재명을 배제한 자신들의 권력 구조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죠. 따라서 내각제 개헌은 탄핵이 물 건너간 것 같으니 친중 세력들이 이재명을 패싱하고 가는 다음 플랜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대권에 욕심이 있는 이재명은 내각제 개헌에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집권해봤자 자신 역시 식물 대통령이 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고로 대권을 꿈꾸는 이재명도 내각제 개헌 세력에 의해 위태로워지는 형국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각제는 절대 시행되면 안 됩니다. 친중 정치 세력이 청소되지 못한 상황에서 내각제를 도입하면 여야의 친중 기득권 세력들이 말 그대로 형님 한 번, 아우 한 번 하면서 한 번씩 권력을 쥘 수 있게 됩니다. 이재명 대표 한 명이 사법 처리되어 정치권을 떠나는 것으로 모든 문제가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오늘날 한국 정치권의 가장 큰 문제는 민주당이 아니라 여야에 모두 포진하고 있는 친중 세력입니다. 3선 이상의 중진은 모두 친중이라고 봐야 될 정도입니다. 현재 그들 중 대다수가 윤석열 호의대로 둔갑해 탄핵 반대를 외치고 태극기 집회에도 참여하고 있다는 게 현실입니다. 또한 이러한 자들의 메시지가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 입장으로 둔갑하여 대중들에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공식 입장은 재판과 관련된 한두 가지 외에 아직 하나도 나온 게 없습니다. 제목이 윤 대통령 측이라고 시작되는 기사는 대부분 국힘 중진들 혹은 현재 윤석열 호위무사 행세를 하는 정광훈 쪽의 석동현 변호사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잘 거르셔야 합니다. 윤석열의 가짜 편지도 등장하고 가짜 임명장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는 언론 선동에 휩쓸리지 마시고 내각제가 뭔지에 대해서도 정확히 아셔야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 상황을 우파 대 좌파의 싸움으로 보지 마시고 친미 대 친중 싸움으로 보셔야 더 정확한 흐름을 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친미 세력이 쳐놓은 덫에 친중 세력들이 걸려들었다고
지난 방송을 통해 말씀드렸었지요. 현재 미국은 내정 간섭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아직은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가 취임한 후 그가 반중 정서를 세계적 어젠다로 갖고 나와 이를 국제적인 스케일로 확산시킬 경우 한국에도 좋은 파급력이 전달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직후에도 방송을 통해 말씀드렸듯 처음부터 승자가 정해져 있는 게임이었습니다. 여러분께 어떤 새해 인사말을 올릴까 생각하다가 제가 참 좋아하는 단어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형통이라는 단어입니다. 다들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걸 제 언어로 조금 바꿔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두루두루 순조로이 잘 되는 겁니다. 한 방에 대박나는 엄청난 성공도 좋겠지만 사실 저는 골고루 적당히 잘 되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너무 크게 대박나면 신이 안 계시다 할까 두렵고 작은 것에 만족과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 될까 두렵습니다. 적당히 균형 있게 잘 되고 마음이 평안한 것이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2025년 새해에는 범사에 두루두루 형통하시고 1년 내내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